안녕하십니까. 황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학과 미래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유학과 미래경영이 서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강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강의에 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강의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참고 서적들을 몇 권 소개하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고 서적으로는 우리 성균관대 김혁 교수가 쓴 논어가 흐르는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논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학적 사상이 어떻게 우리 현대 경영 사상하고 접목될 수 있는지, 특히 5가지 도리, 인의, 예지, 신과 이런 경영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간한 책으로 CEO, 공자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몇 경영학자와 철학자들이 우리 그 현대 경영에서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책은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을 섰던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제목이 논어와 주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논어, 즉 도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주판, 부라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쌓아놓은 집과 같다. 따라서 도덕과 우리 부의 축적은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강의 시간에도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번째 책은 스티븐 콥이라는 컨설턴트가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의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의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배병삼 교수가 쓴 유교란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가 제대로 전해 내려져온 유학적 가치냐, 이런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강 오륜이라든지 우리가 충효 사상들 중에서는 본래의 유학적 가치가 왜곡되고 오해돼서 내려오고 전해지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학적 가치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될 것이다를 정리해 놓은 책이 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크가 매니지먼트, 다시 얘기하면 경영이죠. 기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경영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책은 이 정재현 서강대 교수가 쓴 책인데요. 덕으로 본 제자 백가 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시대에 다양한 백가 사상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유가라든가 도가라든가 묵가라든가 법가 등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상들을 이 덕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어떤 내용들인지를 상호 비교하면서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도 강의 내용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짐 콜린스가 말 그대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던 Good to Great, 굿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고, great라는 것은 위대한 기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최상류급의 기업
조직들은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각 기업들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진실을 정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그레이트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로버트 K 그린리프라는 경영 컨설턴트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섬김 리더십이죠. 섬기다. 서번트가 뭡니까? 우리가 종, 하인 이런 뜻이죠. 종이나 하인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르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리더들이 그러한 종의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조직을 이끌어 가야지 앞으로 미래는 제대로 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유학적 가치 부분을 다양한 경전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전통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사서삼경 그리고 이 육아와 대비되는 우리 법가의 주장은 법가의 사상을 집대성했던 이 한비자 경전에서부터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깊게 공부하고 싶을 경우에는 방금 소개한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은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학과 미래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에 적합한 시청자는 물론 우리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일반 시청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조직이나 회사나 다양한 기관에 취직해서 생활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러한 기업, 정부기관, 병원, 학교 이런 조직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러한 조직에서의 관리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영자들이 이 강의를 시청할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앞으로 조직에서 생활하고 또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참고 서적들을 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주제로 다시 들어가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주제로 행복과 미래 경영이 되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2월 달에 전국에 있는 우리 1,478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조사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속에 어떤 울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조사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국민의 58.2% 자그만치 60%죠. 3명 중에 2명 정도 해당된다고 봐야죠. 58.2%가 중간 또는 굉장히 심한 수준의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치는 바로 전년도에 조사했던 47.3%보다 자그마치 거의 11% 가까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가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현상 때문에 각 국민들의 생활이나 행동에서 많은 제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답답함, 울분들이 이러한 시장조사 결과로 여론조사 결과로 표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바로 20대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대 젊은이들이 83.6% 자그마치 10명 중에서 8명 내지 9명이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슴 속에 울분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요인이 뭘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1위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였습니다. 우리가 여론 언론 방송 또는 신문 등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두 번째는 입법, 사법, 행정, 정부의 비리나 잘못. 세 번째는 우리 정의를 추구해야 할 언론들이 침묵하거나 어떤 왜곡된 정보를 흘리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이러한 생태.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이나 기업들에서 어떤 지배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갑질하는 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항입니다마는 언론에 이미 대한항공 땅콩해양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들, 이런 것들, 갑질. 그다음에 직장, 학교 내 따돌림이라든가 괴롭힘,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뭔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은 더더욱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탈바꿈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이죠. 예, 올해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유엔에서는 매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6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지 순위를 쭉 매기고 있습니다. 그 6개 평가 기준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GDP, 이 부의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지원, 사회적 인프라 지원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세 번째는 국민들의 건강적인 사항이죠.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네 번째는 자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 개인들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보장돼 있느냐. 그다음에 관용. 이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관용적이냐. 그다음 부패. 다양한 조직에서 개인 또는 조직에 있어가지고 부패 상황 이런 것들을 6가지를 평가를 해서 행복도를 매기고 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룩셈부르크, 7위가 스웨덴, 8위가 노르웨이, 9위가 이스라엘, 10위가 뉴질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위권 내에 거의 4개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북유럽에 아주 그 위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4개국이 전부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연에서 주는 어떤 편안함, 안락함, 행복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작은 나라들입니다. 국민들이 많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우리 노자가 도덕경 80장에서 말씀하셨죠. 소국 과민이다. 소국 과민, 작은 나라와 과민, 작은 백성들을 데리고
통치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내용과 거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5년 연속 핀란드가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첫 번째 10위권 안에 들었고요. 이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간 거로서는 이스라엘이 첫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권, 전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은 어떠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은 행복한 나라 중에서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7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16위와 72위. 즉 리더십, 그 국가의 리더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감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국민들이 느끼는 그 울분, 불공정성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는 59위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웃해 있는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높은 54위가 돼 있죠.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 그러면 나라 또는 사회 또는 조직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이룰 수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정과 정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암행어사 출두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두를 부르기 전에 변사또의 잔치집에 가서 식기 하나를 써서 읽어 내려가면서 암행어사 출두를 미리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이런 말입니다. 자, 금준이라는 말은 금으로 된 잔이라는 뜻입니다. 이 잔준자예요. 금으로 된 잔, 아주 훌륭한 잔이죠. 금준미주, 미주라는 건 아름다운 술이란 뜻이죠. 아름다운 술이라는 맛있는 술이란 얘기죠. 좋은 술. 금잔에 담긴 좋은 술은 천인, 우리 백성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혈, 피요 이런 얘기죠. 옥반가요. 옥반이라는 게 뭡니까? 옥으로 만든 쟁반. 옥반가요. 가짜라는 것은 좋을 가짜입니다. 아름다울 가짜. 효라는 건 안주 효자예요. 그러니까 옥반에 담긴 기름진 안주는 만성, 만백성의 이런 얘기예요. 기름 고자입니다. 만백성의 기름이요. 멋있지 않습니까? 촉루, 촉이라는 거는 이 촛불이죠. 촛불. 촉루라는 건 눈물루자예요. 촛불에서 떨어진 눈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촛농이라고 얘기하죠. 촛농이 촉루, 낚시, 낙이라는 건 떨어질 낙, 시라는 거는 때라는 거니까 촛불, 촛농이 떨어질 때 이런 얘기죠. 민루, 백성들의 눈물이 락 떨어지고, 가성, 노래소리 이런 뜻이죠. 노래 가짜 노래 음성 성자니까 노래소리가 고쳐 높을고 장소쳐,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높도다. 멋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금잔에 담긴 아름다운 술은 천인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옥쟁반에 담긴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구나. 촉루락시. 촛물이 떨어질 때 민누락이요.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쳐.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고, 원망소리 높구나. 그런 다음에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죠. 말 그대로 정의를 위한 그러한 한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자주 받습니다. 권선징악이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멀리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공정하고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함이죠. 자, 우리가 경영 인생,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경영하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경영은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매니지먼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고 리더십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매니지먼트는 뭡니까? 이 양반은 doing things righ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일들을 똑바로 하는 거, 일들을 똑바르게 하는 거, 편협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올바르게 일하는 거, 그걸 갖다가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옳게 처리하고 관리하는 거, 그게 매니지먼트. 그럼 리더십은 뭔가요? 리더십은 doing right things예요. 말 그대로 옳은 일을 하는 거. 위에서는 things right이고 일을 옳게 하는 거고, 리더십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방향을 잡고 미래의 먹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경영이란 이와 같이 관리, 옳게 일하는 관리와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리더십이 함께 해야지 올바른 경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 사십니까? 왜 먹고 왜 돈을 벌까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거는 어디서 올까요? 한탕주의 또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지 맞겠죠.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개개인의 행복뿐만 아니고 조직의 행복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영이죠. 자,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어떨 때 행복합니까? 남이 불행할 때 행복합니다. 불행은 남이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 이건 남이 잘 되는 게 내 불행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뇌신경과학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의 저 중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경물질은 어느 때 우리 감정을 흥분시키고 그다음에 열정을 내고 그다음에 행복을 느끼게 만드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의 심취에 있거나 아니면 철학을 통해서 내 인생을 깨닫거나 아니면 열심히 웃는다거나 아니면 봉사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일체유심조,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노노의 키워드는 뭡니까? 숙이 아닌이죠. 즉 내 자신의 수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을 편안하게 한다. 내 자신이 수양되지 않으면 남을 편안하기 어렵고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경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